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머신입니다. 오늘 소식은 로만 레인즈, 세스 롤린스, 브론 브레이커, 골드버그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함께 즐겨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로만 레인즈가 3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이번 주 러우에서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군터에게 도전할 선수를 결정하기 위한 5인 건틀렛 매치가 열렸습니다. 브론 브레이커는 펜타, LA 나이트, 제우소까지 연달아 이기면서 승기를 잡았지만 막판에 CM 펑크에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CM 펑크는 서머슬램에서 공식적으로 군터와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CM 펑크가 승리를 축하하는 순간 브론슨 리드와 브론 브레이커의 공격을 받았고 제우소가 도와줬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브론슨 리드가 쓰나미 스플래시를 준비하는 동안 로만 레인즈의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관중들의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로만 레인즈는 브론 브레이커에게 슈퍼맨 펀치를 날렸고 브론슨 리드에게 사무한 드랍과 스피어를 장렬하면서 링을 정리했습니다. 관중들이 OTC를 크게 외치자 로만 레인즈는 제우소를 일으켜줬고 CM 펑크는 가만히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세스 롤린스 일당을 내려다보면서 러우는 끝이 났습니다. 로만 레인즈가 복귀하자마자 WWE 샵에는 트라이벌 치프 챔피언십 레플리카 타이틀 벨트, OTC1 티셔츠, 글러브 등 그의 상품을 여러 개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만 레인즈의 트라이벌 치프 챔피언십 레플리카 타이틀 벨트는 작년 12월 솔로시카와 대립할 당시 새로운 챔피언십을 도입하자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폐기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또한 가격은 무려 599.99달러, 하나로 약 83만 1,886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세스 롤린스는 무릎 부상을 입었고 7월 14일 월요일 엘레바마주 버밍엄에서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며칠 내에 완전한 진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는 WWE가 세스 롤린스의 무릎 부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부상 자체는 사실로 추정되며 기존 문제를 덮기 위해 스토리라인을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 알바레즈는 세스 롤린스가 무릎 부상이 경미하다고 말하며 그의 부상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다음과 같이 제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스 롤린스의 부상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상보다 빨리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세스 롤린스는 100% 경미한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9개월이나 걸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머슬램은 아니더라도 예정보다 훨씬 앞서 깜짝 복귀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많은 팬들은 세스 롤린스의 머니인더뱅크 서류 가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스 롤린스는 6월 7일 머니인더뱅크 레더 매치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그의 서류 가방은 2026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세스 롤린스가 내년 6월까지 결장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방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폴 헤이먼이 세스 롤린스의 서류 가방을 간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업데이트가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이트풀 셀렉트에 따르면 WWE 관계자들은 7월 14일 러우에서 브론 브레이커의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브론 브레이커가 건틀렛 매치에서 우승하진 못했지만 백스테이지에서 엄청난 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골드버그는 7월 12일 WWE 세터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군터에게 패배했습니다. 경기 후 그는 애틀랜타 관중들에게 감동적인 링 연설을 했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 동료 WCW 레전드들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시간 때문에 그의 연설 장면은 편집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는 아리엘 헬와니 쇼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애틀랜타에서 열린 군터와의 경기는 작년 말부터 구상되어 왔습니다. 세터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와 애틀랜타 생방송은 항상 꿈꿔왔던 일이죠. 하지만 생방송의 시간적 제약 때문에 MBC에서 방영되는 경기를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기회는 감사했지만
마지막 인사는 기대했던 수준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다지 기뻤다고 할 수는 없어요. 불평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도,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다만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가 이룬 성과에 걸맞는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제 경기력에는 만족합니다. 경기장 분위기도 만족스럽지만 더 좋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키 벨라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젯밤 첼시 그린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7년 만에 러에서 싱글 경기를 치러서 그런지 마치 오래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기도 낳았고 7년간 링에서 싱글 경기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링에서 경기를 치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첼시 그린과 경기 도중 몸이 본능적으로 사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레슬링 컨디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르며 그래서 피니시가 어색해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순간이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J 스타일스가 어쩌면 7월 20일 TNA 페이퍼뷰 슬래미 버서리에 출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TNA 회장 카를로스 실바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2025 TNA 슬래미 버서리 티켓 수요 급증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며 이 행사는 TN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며 정말 경이로울 것입니다. 라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카를로스 실바가 경이로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경이로운 자는 AJ 스타일스의 오랜 별칭이기 때문에 그가 TNA 슬래미 버서리에 출연할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스보트에 따르면 트래비스 스캇이 요즘 WWE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업계에 빨리 적응하는 편이 아니었다는 내부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느린 진행 방식과 레슬링 훈련에도 불참했기 때문에 그의 WWE 계획이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칼리토는 최근 디본 더들리와 인터뷰에서 세 번째로 WWE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칼리토는 딱히 WWE와 마찰이 없었기 때문에 가끔씩은 다시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 풀타이머 레슬링 스케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신 파트타이머나 특별 출연, 단기간 활동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7월 7일 로우는 26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250만 뷰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 시청 시간은 510만 시간을 동원했으며 지난주에 460만 시간보다 상승했습니다. 주간 미국 넷플릭스 인기 프로그램 탑10 순위에서 7월 7일자 로우는 4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넷플릭스 기준으로는 6위를 차지하면서 상위 순위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